오늘 아침 가스불을 껐는지 확인하러 다시 부엌에 간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방금 하려던 일이 뭔지 방에 들어서자마자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웃으며 넘기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순간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순간들을 신호로 읽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10년 뒤가 완전히 다릅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80이 넘어서도 손자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10년 전 여행 이야기를 생생하게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60 중반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운이나 유전자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에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해 하나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유전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부모님이 치매였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유전적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오는 치매 위험 요인의 약 40%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 안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미 뇌 손상이 15년에서 20년째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68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고 딱히 건강에 집착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몇 초였습니다. 매일 걷던 골목인데 순간적으로 어디인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익숙한 공간이 낯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좀 이상한가 봐 하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녀는 그날부터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시간을 늘렸고 그동안 귀찮다고 끊었던 친구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것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78세가 된 지금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정과 약 복용 시간을 스스로 챙깁니다. 병원 예약도 직접 합니다. 치매를 없애는 비결을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습관의 방향을 조금 바꾼 사람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녀가 달라진 건 증상이 심각해진 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이상 신호를 감지했을 때 바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신호를 흘려보내지 않고 일상을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달랐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 중 하나입니다. 헬스장에 매일 나간 게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직접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썼습니다. 마트장을 직접 보러 나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빨라집니다. 심장이 빨라지면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뇌로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뇌혈관이 활성화되고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촉진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연결망이 늘어납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운동이 이 신경가소성을 직접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거의 걷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분이면 하루 20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가 들어도 속도를 늦출 뿐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계속 쓴다는 것입니다. 요리, 설거지, 간단한 수선, 글씨 쓰기, 악기 연습, 뜨개질, 텃밭, 가꾸기.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적인 행동들입니다. 왜 손이 중요할까요? 뇌에서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은 놀랍도록 넓습니다. 신체 전체 면적 대비 손가락이 차지하는 뇌 지도의 비율은 불균형적일 만큼 큽니다. 손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 넓은 뇌 영역 전체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리처럼 순서가 있는 작업은 뇌의 실행 기능, 즉 계획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실수를 수정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훈련합니다. 이 실행 기능이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약해지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손을 계속 쓰는 일상이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더 강력합니다.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박자를 맞추는 이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65세 이후에 악기를 배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악기를 배운 그룹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느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거창한 악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손을 쓰는 일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곤하고 번거롭고 굳이 애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주 만나는 대단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통화, 가끔 보내는 안부 문자, 동네 경로당에 얼굴 비치는 것. 이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왜 사람을 만나는 게 뇌에 중요한 걸까요? 사람을 만나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떠올려야 하고 표정을 읽어야 하고 말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상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십 편이 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가 자극받는 빈도가 낮아집니다. 자극이 없으면 신경 연결망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은 귀찮아도 피곤해도 관계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새로 배우고 처음 가보는 길로 산책을 가보고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음식을 시도해 보는 것. 이런 작은 낯설음이 뇌에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반복할 때 최소한의 에너지만 씁니다. 자동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면 새로운 것을 접하면 뇌는 긴장합니다. 기존에 없던 신경 연결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뇌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의 비능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자극을 통해 쌓인 신경 연결망이 두꺼울수록
나중에 치매성 손상이 시작되더라도 뇌가 그 손상을 더 오래 버텨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에 여유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학력자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 치매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 인지 예비능 때문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방향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이 의외로 많이 간과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매 예방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이 깊습니다.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 노폐물도 수면 중에 뇌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청소가 얕은 잠이나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이 수년간 지속되면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쌓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한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습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밤낮이 크게 뒤바뀌거나 수면 리듬이 심하게 불규칙한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더라도 자신만의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 결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병원 예약도 약 관리도 재정 정리도 자녀가 대신합니다.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편함이 뇌에는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정보를 모으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전체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력, 억제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치매로 인해 손상되면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소한 결정이라도 스스로 내리는 습관이 이 영역을 계속 자극하고 유지시킵니다. 오늘 뭘 먹을지, 산책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책을 읽을지, 사소해 보이는 이 선택들이 뇌를 살아있게 하는 자극입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은 편함보다 자율성을 선택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불안을 혼자 안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68세 여성처럼 이상한 신호가 왔을 때 혼자 끌어안고 걱정만 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그 자체로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세포가 손상됩니다. 불안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의 특징은 이상한 신호가 왔을 때 주변에 말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뇌가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연결이 되고 뇌 자극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하루에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무계획하게 하루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오후에는 무엇을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대략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뇌는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안정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뇌의 기저핵이라는 영역을 자극합니다. 기저핵은 습관과 루틴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비교적 늦게까지 손상되지 않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몸에 밴 루틴은 기억력이 조금 흐려지더라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하루가 뒤죽박죽인 생활 패턴은 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거창한 계획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밖에 나간다. 점심 먹고 나서 30분은 책이나 신문을 본다.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 적는다. 이 정도의 느슨한 구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9번째는 기록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한 줄 일기, 오늘 먹은 것, 메모, 읽은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문장 한 줄, 옮겨 적기. 이 작업이 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꺼내서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뇌 안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불러오고 그것을 글이라는 형태로 출력하는 이 행위는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려는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이 언어 회로를 꾸준히 훈련시킵니다. 굳이 일기 형식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뇌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언어로 변환하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 습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걷는 것을 멈추지 않고 손을 계속 쓰고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불안을 혼자 안고 있지 않고 하루에 느슨한 구조를 만들고 매일 기록하는 것. 이 중에 어느 하나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걸 알았다고 해서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보는 알아도 실천을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을 보면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꾼 게 아닙니다. 68세 여성도 처음에는 딱 3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걷고 모임에 나가고 소리내어 신문을 읽는 것. 이 3가지만 유지했습니다.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1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1가지만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책 10분이어도 됩니다. 어제 못한 설거지를 오늘 직접 해보는 것이어도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이어도 됩니다. 1가지면 됩니다. 그게 쌓입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정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치매를 피해간 사람들이 증명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거창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몸을 움직이셨는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보셨는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셨는지 잠깐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1가지만 오늘 멈추지 않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한 분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혹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의외의 생활 습관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것들 중에 실제로는 뇌에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나면 바로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